네, 지수가 낙폭을 보이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이 가운데 과연 메이저 수급 주체가 좀 주시하는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지 추가 전략 지금부터 세워보시죠. 두 프로와 함께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동근 스마트 PB센터장 그리고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시장 분위기를 조금 보는데 뭐 위협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코스닥의 색깔이 바뀐 건 아닌데요. 계속 추이는 저희도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한번 볼게요. SK하이닉스 여전히 이름 올리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매도 쪽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 챙겨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엔캠 보이고요. 솔브레인 홀딩스도 보이다시피 2차 전지단도 보이고 지금 조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갈래가 나눠지고는 있거든요. 흐름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거래대금 상위단 보니까요. 한국가스공사 근데 지금 색깔이 바뀌었어요. 캔들 색깔이 바뀌었다라는 점입니다. 시가 대비 지금의 현재가가 더 내려왔다라는 부분 한국가스공사 챙겨보시면 좋겠고 오늘의 시장 관련해서 가장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종목 알테오젠 나오고 있습니다. 쭉쭉 보이는데 K426 테마도 많이 보이네요. 일단 우리 이전에 반도체부터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센터장님. 네. 오늘 장에서 반도체는 딱히 노잼입니다. 그리고 K426 테마도 흔들리는 종목 따로 있고 강한 종목 따로 있고 이런 날 주시는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어제 지수가 좀 많이 올랐어요. 코스피 네. 지수 중심으로 좀 많이 올랐는데 사실 이제 어제 상승은 외국인들이 그 선물 시장에서 특히 좀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물과 좀 연계가 되면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현대차 같은 지수를 이끄는 이런 그 대형주들을 일제히 좀 이제 그 상승폭을 키우면서 결국은 이끌어내는 상승이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오늘은 좀 역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외국인들이 어제는 선물을 굉장히 많이 샀는데 네. 오늘도 선물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외국인들의 플레이가 아직까지는 조금은 이런 그 단기적인 수익률의 극대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코스피 지수가 2,700이 이제 무너지면서 2,600대 초반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거기서 좀 회복을 하는 추세인데 결국 이제 2,700이라는 지수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그래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좀 2,700 위로 올라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오늘 또 조금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조금은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일단은 어떤 지수의 좀 회복 이 부분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뭐 지수 회복을 끌기 위해서는 이제 반도체 대장주들이 좀 가져야 되는데 사실은 뭐 지금 분위기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제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제 같은 경우 뭐 이제 한미 반도체 이슈가 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조금은 이제 국내 증시에서는 사실 조금은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다시금 조금 이제 그 시세가 좀 이제 엇갈리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DI라든가 뭐 많은 종목들이 사실 또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결국 개별 종목의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뭐 글로벌 시장을 보면은 계속해서 뭐 엔비디아가 시장을 이끌고 있는 그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국 시장에서도 어제 엔비디아는 많이 올랐는데 또 그러니까요. AMD는 빠졌고 그러니까 주가가 좀 엇갈렸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증시에도 좀 어떻게 보면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시장에 뚜렷한 주도주가 좀 등장을 해주는 것이 이렇게 지금 지수의 회복 이런 것들을 이끄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원동력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2,700 안착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2주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2,700 하회하는 구간에서 반도체도 힘을 못 내고 있다라는 점이 사실은 좀 안타깝죠. 이 가운데 이권희 대표님, AMD가 약간 삼성전자랑 거리 두는 발언이 좀 있었다라는 보도 또한 있었습니다. 우리 TSMC랑 굳건히 협력 관계 맺고 있고 우리가 얘기했던 3나노 GAA 공정에 있어서 특정 업체 활용한다라고 언급한 적은 없어라고 얘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사주 카드도 안 먹힌 걸까요? 일단 뭐 지금 AMD 입장도 난처하겠죠. 지금 TSMC를 버리고 가자니 수율 가장 잘 나오는 데인데 여기를 버리고 갈 수는 없고 그렇겠네요. TSMC 입장에서 보면 AMD는 별로 중요한 고객사는 또 아닌데 그렇죠. 애플이 1등이고 그쵸.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1등을 지금 넘어서려고 하는 데가 지금 엔비디아입니다. 근데 지금 AMD 이제 막 생산한다고 하는 쪽에서는 부탁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니네 버리고 삼성 갈 거야 라고 대놓고 얘기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조율을 하겠죠. 그래서 그거는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아직 결과가 추측성 기사에 대해서 너무 이제 그 뭐 몰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은 오늘도 뭐 반등이 좀 나오려다가 그래도 약보합권으로 나오지 않겠냐 했는데 지금 또 국방부에서 발표한 게 왜 또 시장 열려 있을 때 발표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군사분계선. 예, 지금 군사 합의를 또 깨겠다, 전면 철폐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세가 좀 줄어들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시적으로 조금 반영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요. 뭐 반도체 엔비디아가 좋으면 우리 시장도 같이 오를 거야라는 생각을 이제 하시면 안 되고, 예, 엔비디아가 간다고 해서 뭐 삼성전자가 수혜 받을 수 있는 게 아직 없고요. SK 하이닉스 정도가 봤는데 SK 하이닉스도 좀 많이 올라서 쉬고 있죠. 또 SK 내부가 좀 시끄럽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뭘 올리냐면 검사 장비단을 계속 올리는데 그 중에서 지금 먼저 올랐던 DI, 뭐 테크윙 이런 쪽은 쉬고 시가총액이 좀 높은 애들은 쉬고 지금 오히려 에이펙트라고 이제 시가총액이 제일 낮은 종목이 상한가를 지금 터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DI라는 종목이 오늘 6.5% 올라오면서 키 맞추기를 좀 하는 모습. 그러니까 뭐 덜 올라온 종목 좀 올리고 뭐 많이 올라온 종목은 좀 조정받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뭐 지금 그리고 어제 이 가스 그러니까 산유국 테마라고 예. 이제 새로운 테마를 또 대통령실에서 만들어 주셨는데, 네, 이 테마 때문에 다른 테마들이 지금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수급이 일로 몰리네요. 예, 그래서 지금 살아나고 있던 뭐 신재생이라든지 쪽이 다시 또 한번 눌리고, 그러니까 돈은 제한돼 있는데 테마가 한쪽에 너무 큰 테마가 생기면서 지금 자금이 이쪽으로 쏠리면서 시장은 조금 더 불안한 모습을 좀 이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부 바이오 쪽이 좀 그나마 살아 있는 게 예. 그나마 다행이다. 그래도 다행이다. 예. 알겠습니다. 반도체 여기서 저희 질문 넘어갈게요. 어느 정도의 강력한 이슈나 움직임이 나와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해 주셨지만 근데 이거 반도체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건 너무 궁금해서 얘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요. 여기 6이 나와 있어서요. 어제 분명히 기회다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네. 근데 오늘 제가 쭉 오후에 많은 분들과도 얘기 나눠봤지만 어느 정도 오늘 이렇게 되돌림을 많이 못 시켰다면 기간에 횡보를 줄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 또한 있습니다. 오늘 반등 못 준 거에 우리는 너무 크게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사실 이제 어제 낙폭이 좀 컸고요. 네. 뭐 사실 이제 이게 뭐 아직까지 한미반도체가 이제 어제 많이 빠진 거는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좀 올라온 데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차익 매물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좀 빌미가 됐다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네. 사실 이제 아시겠지만은 뭐 이제 하나정밀기계가 SK하이닉스하고 이제 ATC 본딩 장비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악재로 작용을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입장이 이해가 가는 게 사실 그동안 한미반도체가 싱글 밴더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미반도체만큼의 수요를 내는 회사가 없습니다. 사실 뭐 HBM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기존의 디램보다 제조 공정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게 SK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HBM 쪽에서 수율 목표가 이제 한 80% 정도 되고 거의 업계 최상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걸 맞춰줄 수 있는 데가 지금 한미반도체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싱글 밴더로 가는데 지금 이제 워낙 주문이 밀리는 거죠. 네. 뭐 엔비디아 지금 계속해서 뭐 새로운 어떤 그런 그 제품을 내놓는다고 얘기하고 있고 결국 이게 전부 다 SK하이닉스 쪽으로 많이 올 수밖에 없는데 결국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싱글 밴더의 리스크를 갖다가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뭐 하나정밀기계 여기다가 이제 아시겠지만은 또 이제 네덜란드 ASMPT라는 회사 그러니까 세 군데가 지금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제외한 나머지 두 군데 정도가 이 TC 본딩 쪽에 이제 어떤 시험 테스트를 하는 거죠. 사실 이게 팩트예요. 근데 이제 이 테스트 과정에서 정말 한미반도체 정도의 수율까지 올라오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게 한미반도체한테 그 정도의 악재가 되기는 힘들어요. 다만 이제 이런 독점 구도에서 경쟁 구도로 이제 바뀐다는 거 이게 이게 훼손이 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 부분. 이 부분은 사실 시장에서는 조금 강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 항상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먼저 반응을 합니다. 네. 즉각적인 반응을 해요. 어떤 이슈든 간에. 이제 그게 지금 이제 어제 주가 하락을 불러일으켰는데, 오늘 사실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아침엔 좀 이제 강한 반등이 나나 했는데, 맞아요. 오후장으로 오면서 지수도 밀리고, 한미반도체도 조금 힘을 못 받고 있죠.
사실 그래서 뭐 오늘 이제 뭐 하루 이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조금 이제 이런 만약에 여기서 좀 이제 강한 되돌림이 못 나타난다면은 조금은 이제 쉬어갈 수 있어요. 조금 이제 횡보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이 좀 엇갈릴 수 있습니다만은 결국 본질은 그거예요. 이제 경쟁 구도로 진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당장은 아니고 향후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주가에는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독점이 깨졌다, 깨질 수도 있다에 대해서 시장이 인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방이 조금은 제한적인 움직임이 어제 오늘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희 대표님 동의하시는지 궁금하고 반대로 역으로 하나에어로 매수 관점은 어때요? 하나에어로는 어제 쓸데없는 이유로 오른 거죠, 사실은. 예, 저 밑에 자회사 조그마한 회사 때문에 뭐 급등했다가 예. 사실 그 방산 보고 투자하신 분들은 오히려 어제 좋았다가 오늘 왜 이러지? 뭐 이러셨을 겁니다, 아마. 근데 조만간에 이제 9월 달 되면 분할을 하는데 그 전에 이제 뭐 하나정밀기계가 TC 본딩 한다고 하니까 그 이슈로 올랐다가 그 이슈 때문에 다시 그냥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두 대도 아니고 한 대 그냥 테스트하는 중인데 한 대였죠. 한미 반도체와 경쟁을 한다라는 것 자체 뭐 더블밴드 모양은 더블밴드인데 그 롯데 초코파이랑 오리온 초코파이랑 다른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는 놀지 않죠. 또 마찬가지로 선단 공정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이브리드 장비도 개발을 하고 있고 이미 주력은 SHBM3E의 12단입니다. 그게 지금 가장 목표인데 뭐 이제 테스트 받고 있는 그 두 회사는 여전히 12단 못 하고요. 8단 정도 테스트하는 거고 한마디로 한미 반도체가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 장비 막 찍어내야 될 때 그냥 그 장비 쓰겠다 이런 거 정도로 생각하시면 사실은 저는 이게 경쟁 구도가 아니라 그냥 뭐 한미 반도체가 물량 새로운 거 좋은 거 만들면 뒤에 굳이 옛날 장비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거 그냥 얘네가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보면 이거를 경쟁으로 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예. 그래서 한미 반도체는 지금도 오늘 뭐 반등 나오다가 이제 의심이 생긴 거죠. 예, 시장에는 마음의 의심이 생긴 거죠. 이렇게 저처럼 생각하면서도 주가가 안 가지? 그럼 서로 의심하는 건데 이 의심이 풀리면 저는 전고점도 다시 돌파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여전히 매수는 좀 매력적인 자리로 보시는군요. 한미반도체는 알겠습니다. 하나에어로는 매출 비중이 워낙 작아서 네. 하나정밀기겠다는 그거는 이제 그냥 귀여운 어제의 이슈였다라고 정리가 되네요. 그럼 반도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두 분의 결론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센터장님, 반도체 6월에도 사 모으는 거 고입니까? 사실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이 올라갈 때 따라 사세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조정을 주거든요, 확실하게. 계속해서. 꼭 계속해서 고점을 경시하는 것 같은데 조정을 주면서 가요. 오늘 같은 경우 아까 이건희 대표 말씀하셨지만 사실 먼저 간 것들은 쉬고 나중에 이제 좀 덜 올라간 것들이 키 맞추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건 살 기회를 충분히 주는데 보통 이제 일반적인 투자자들께서는 움직일 때 따라 사십니다. 그거는 사실은 저는 지금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 플레이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지금은 조정을 받을 때 사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건희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한미반도 조정받을 때 사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뭔가 좀 이제 시장에서 악재로 인식한 것들이 남아서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그때가 매수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여전히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엔비디아의 어떤 시장 장악력 또는 이제 시장을 리드하는 어떤 이런 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업종에 대해서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뭐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 뭐 주목할 만한 부분들은 역시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를 보더라도 여전히 반도체 수출을 이끌고 그쵸, 있죠. 넘버원이죠. 네,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 다만 이제 매수의 어떤 그런 방법, 이게 어떤 올라갈 때 따라 사는 것보다는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고 지금은 이제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매수 시점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러신 분들은 오히려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희 대표님 짧게 오늘 종배 가능할까요, 반도체? 다시 한번 예, 종가 베팅. 종가 베팅. 종가 베팅은 종목마다 다르죠. 네. 그러니까
그 저는 항상 그런 말을 하는데 마음에서 사고 싶으면 사야 됩니다. 물려도. 아, 물려도 사자. 예, 사고 근데 싶으면. 뭐 의심이 된다. 그러면 기다려 보시는 거죠. 확인을 하고 사는 것도 늦지 않고 내가 의심한 대가로 조금 비싸게 사면 되는 거고요. 오. 의심을 내가 안 한다라고 하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 꼭 내가 안 사면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뭐 어떤 물건을 이제 사고 싶다. 네. 뭐 만약에 애플 뭐 아이폰 16을 사고 싶다. 이미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이 생기면 그건 내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본인이 이 종목을 보다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면 그래서 사고 싶으면 사야 되는데 그때 좀 비쌀 거 많이 오를 때 따라 사는 경우가 생기시면 그때는 조금만 사셔라. 예, 그러면 되겠습니다. 비중 조절을 해서 반도체는 마음에 드는 반도체 종목이 있다면 비중 조절하면서 모아가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일단은 정리해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아까 전에 또 우리 석유가스 얘기 나왔는데요. K466 테마요. 지금 거래대금 상위단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국가스공사가 윗꼬리를 길게 달았다라는 점에서 의심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가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테마의 연속성은 열어놓고 봐야 하는지 고민이 되실 것 같기는 한데 뉴스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계속해서 가겠다라는 뉴스의 연료를 공급하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 센터장님의 뷰로는 왠지 제가 먼저 선수 치면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 주실 것 같긴 한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결국 테마로 접근을 하는 게 맞아요. 아직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한국가스공사가 어떻게 보면 대장주의 역할을 했는데 어제 예. 이제 그 저 무거운 주식이 상한가에 들어갔단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3조짜리가. 근데 오늘의 차트를 보시면은 윗꼬리가 저렇게 길게 달렸어요. 예. 사실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바꿔 말씀드리면은 그 윗꼬리가 고점이어서 단기 고점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주식이라는 건 항상. 예. 오늘 아침에 이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49,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39,600원이거든요. 39,400원. 그러니까 거의 고점에서 10,000원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런 대장주가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물론 시세가 남아있는 종목들이 네. 있습니다. 또 이제 작은 종목들로 수급이 옮겨갈 수 있는데 결국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아직까지는 테마로서의 접근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테마의 접근 오케이. 그건 우리 모두 이제 인지하고 있을 건데 이건희 대표님 제2의 초전도체 같다. 그 냄새가 난다.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설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초전도체도 실체 없었잖아요. 근데 엄청 갔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뭔가 어디와 계약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어느 정도 나온다라는 거에 있어서 그리고 주도주가 없을 때 초전도체가 강했는데 지금 시장도 어떻게 보면 딱 그 상황과 맞지 않나요? 이게 그 내용을 보면 이미 다 계획되어 있었던 시추거든요. 설계가 되어 있던. 올해 10월 말에 이제 시추를 하기로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것도 다 원래 다 그냥 하나의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건데 발표를 하신 거죠 이제 대통령님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굉장히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딱 답을 드리면 제2의 초전도체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초전도체 종목 몇 개 없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거기는 좀 집중을 할 수 있었는데 거기 꿈이 있는 건데 여기는 꿈이 있긴 하지만 계속 중간중간에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한번 들었다 뺐다를 계속 반복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테마가 만들어졌다는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이런 거는 아침에 시가에 아주 저가에 잘 사지 않으면 의미 없는 거고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손이 좀 근질근질하고 심심하신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일부 한 뭐 비중 한 5% 정도로. 근데 굳이 내가 시끄러운데 가기 싫다라고 하시면 굳이 이거를 안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 좋은 종목이 많은데 굳이 여기까지 가서 움직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가스전 개발해가지고 상한가 갈 것 같으면 지금 가스전 개발했던 회사들 다 상한가 가 있어야 되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미얀마 가스전 운영하고 있죠. 예, 근데 왜 못 가죠? 예, 그것도 이상한 거죠. 선정이 안 되네요, 시장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은 그냥 단기 이슈로 뉴스로 움직여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테마의 논리로 봐야 하는 건 정말 심심하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보자. 하지만 이제 추적은 계속 하겠습니다. 수급을 어느 정도 가져가게 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지금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에 방산주들이 대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빅텍,
그리고 스페코 같이 나란히 오르고 있는데요. 센터장님 아무래도 그 속보에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역시 방산도 지금 주도 섹터 없는 내에서의 움직임이라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사실 이제 항상 방산주들, 그러니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의 특징은 예. 방산주가 좀 약간 좀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앞서 이제 다뤘지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LG 넥스원이라든가 뭔가 한현대로템이라든가 이런 종목들과 그리고 이제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은 좀 달라요. 예. 사실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은 이렇게 뭔가 군사 관련 뉴스, 뭐 예를 들면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든가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움직였던 종목들이거든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런 종목들로 먼저 사실 이런 종목들이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수급적인 논리가 작용을 하는 지금 이제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결국 수급이 이동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단기 수급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동을 하면서 이런 종목들이 먼저 이제 반응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마찬가지로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역할이다. 지수가 빠지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저런 뉴스 때문에 시장은 좀 이제 컨트롤 리스크를 다시금 조금은 그 반영을 하면서 지수가 빠지는데 반대급부의 성격을 가지는 거죠. 저런 종목들이. 예, 그렇게 좀 받아들이시는 게 지금은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히려 이렇게 테마만 움직이는 시장에서 눌려있는 반도체라든지 펀더멘탈 탄탄한 쪽에 오히려 매수 열어놓는 게 더 유효한 판단이라고 보시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예. 좀 저점 매수의 기회가 저점 될 수가 매수. 있는 거죠. 사실 예, 예. 지수도 뭐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2650 밑에서는 사실은 뭐 매수가 좀 부담이 없는 예. 어떤 펀더멘털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염두에 둔다면 이제 다시 지금 그 지수대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그 저점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아요. 자, 지금 테마에 확실한 성격을 띠는 현재 국내 시장 컬러입니다. 기관 순매수 탑 10으로 넘어가서요. 2위 알테오젠 나와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지수 기여도 코스닥 쪽 1위 종목이기도 합니다. 셀트리온도 1위에 올라와 있다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이건희 대표님께서 이런 시장 속에서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선전하고 있음이 참으로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키트루다 SC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용어가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전고를 뚫어서 간다라는 점, 어쨌든 동력이 됐기 때문에 땡큐다라고 하고 쭉쭉 30, 40 봐도 되는 건지요? 뭐 알테오젠이 키트루다 SC만 있는 게 아니라 파이프라인이 되게 많습니다. 말단 비대증도 하나의 파이프라인인데 이거 되게 시장 뭐 규모가 크지 않은 거고요. 이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간밤에 있었던 지금 이거 기사를 기자분들이 공부를 안 하고 쓰셔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뭐 할 말 없으니까 MSCI 편이 뭐 말단 비대증 치료제 연구 뭐 이걸로 이제 올렸다고 지금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간밤에 머크사에서 아스코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키트루다의 적용증을 더 확대하겠다라는 부분, 그 적용증 확대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잘 나왔다라는 부분이 강조가 됐고요. 그러면 키트루다가 더 많은 곳에 쓰이겠죠. 많은 병에 이제 많은 암들에 쓰일 거고 그렇게 되면 알테오젠 입장에서는 이게 SC로 다 바꾸면 더 시장이 커지는 거죠. 그럼 키트루다 기존에 뭐 20조 시장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그게 30조가 될지 40조가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이 사면서 프로그램 매수까지 들어오면서 지금 올라오는 거지 이게 말단 비대증으로 이게 기사는 그저께 나왔던 건데 이걸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논문을 열심히 해석하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누가 한번 써주셔야 되는데 연합에서라도 좀 썼으면 이렇게 같이 올라갔을 텐데 뭐 이제 안 써서 약간 좀 그렇게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걸로 올라간다, 키트루다 이슈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알테오젠 지난주 목요일 날도 제가 말씀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한없이 부정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알테오젠은 만큼 안정적인 바이오 종목은 없다. 다른 데는 신약 개발을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여기는 이미 개발된 약을 제형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것만큼 편한 건 없죠. 그 제형 변경에 실패할 확률은 거의 없고 그러면 만약에 실패를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안 한다라고 하면 지금 그것 또한 9월 발표 예정인데 8월로 당겨진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머크사에서 이거를 이제 FDA 허가를 받고 나면 바로 판매에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마일스톤도 받을 거고 그러면 사실 그것만 통과되면 뭐 알테오젠은 지금 가격도 너무 싸죠.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이쪽은. 뭐 제가 이거를 알테오젠 홍보 대사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해석하는 방법이 그렇다. 그러니까 왜 알테오젠이 저렇게 가지? 미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걸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머지 바이오 투자하실 때 그런 거를
이제 적용을 시키시면 되겠죠. 예. 맞아요. 머크가 이제 아스코에서 PT 할 때도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을 많이 했다라는 점이 오늘 메이저 수급 주체를 자극했다. 이렇게 알테오젠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이동근 센터장, 이건희 대표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